전법 공부한 지는 1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전공과 달리 병원 행정일을 10년 정도 하다가 얼마 전에 퇴사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입사하게 되면 얼마 되지 않아 계속 퇴사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위치 현실과 나의 꿈을 두고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스승에게 여쭤볼 내용은 사회복지 전공을 살려서 처음부터 공부해도 될런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안 서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복지라는 것이 이 사회 총체적인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한 겁니다. 근데 복지를 우리는 지식적으로 나온 것만 공부를 했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원리 공부를 안 한 거죠. 이것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할 겁니다. 이것이 이때까지 인류 사회가 한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해보던 것, 요런 걸 갖고 우리한테 정보가 와서 이걸 지식으로 갖춰놓은 거예요. 지식으로 갖춰놨다면 이 지식을 가지고 원리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 복지라는 개념을, 새로운 개념을 지금 일으켜야 되는 거죠. 지금 복지가 뭐 어떤 개념이냐 하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낙오된 사람을 관리해주는, 또 이 그늘진 데를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해주는, 이런 걸 자꾸 복지 쪽으로 가져간단 말이죠. 복지는 뭐냐 하면 내 삶을 바르게 해주는 게 복지입니다. 내 삶. 우리는 만일에 구두 닦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두 닦기를 지금 바르게 하는 길을 찾아주는 게 복지거든요. 주부가 있으면 주부가 바르게 살게 해주는 게 복지예요. 정치인이 있으면 정치인이 바르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이끌어주면 복지가 돼요. 지금 사회가 온통이 지금 복지 수급자인데 누구까지 복지 수급자냐? 대통령이 복지 수급자입니다. 대기업 총수가 복지 수급자예요. 목사님이 복지 수급자예요. 왜 이 말을 하냐? 내 멋대로 안 돼가 미치겠는 거죠. 대통령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안 돼. 그럼 왜 안 되냐? 미치냐? 미치면 네 자리에서 지금 애 먹고 살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르니까 복지수급자가 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 복지수급자 하니까 어디 먹을 쌀이 없어갖고 굶는다가 복지수급자인 줄 알아요? 그거는 그 자리에서 복지수급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왜 못 먹고 사는지를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비굴하게 얻어먹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게 이제 복지를 이 사람한테 복지 그런 걸 해준 거죠. 그러게 우리가 당신은 이렇게 게을러 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참 힘든 게 맞다. 그러면 당신을 쳐다보니까 요런 걸 할 수 있는데 요런 거를 잘하면 먹고 사는 게 얼마든지 사라지고 경비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알게 해주는 게 교육이에요. 교육 없이는 복지가 안 된다. 요 소리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스승님이 지금 이 진리로 가지고 이치를 교육시키고 네 자리에서 바르게 살게끔 가르쳐주는 게 복지사업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는 교육복지가 일어나야 된다. 교육을 안 받으면 지식만 가지고는 네 멋대로 세상을 못 사니까 힘들어지니까. 우리 가정에서 지금 가정을 살다가 남편한테 나는 의심받고 굉장히 천대받고 이런 거는 복지수급자 아니냐. 이런 걸 복지수급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왜 당신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찾아서 이걸 연구하는 거라고 해요. 복지 연구. 해가지고 이 가정주부가 왜 지금 힘든지 이런 것을 바르게 가르쳐서 앞으로 힘들지 않게 살게 해주는 게 이게 복지사업입니다. 복지는 사업이에요. 기업은 사업이 아니에요. 기업은 일으키는 거. 그죠? 기업은 일으키는 거고, 일으킨 힘으로 가지고 사업가가 되느냐.
사업가는 기업은 일으키면 일으킨 힘으로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복지는 사업이라고 하고 장사는 사업이라고 안 그래요. 기업은 사업이 아니에요. 기업이지. 기업은 일으키는 거죠. 힘을 갖기 위해서. 그러면 이 기업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일어나느냐? 기업은 이념이 없으면 큰 기업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업은 이념이 일으키는 거지, 이념이 안 들어간 거는 기업이라는 소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념이 없으면. 왜? 이념이 없으면 우수한 사람이 일로 모이들지를 안 해요. 그럼 이념이 약하면, 그럼 약한 우수한 사람이 와요. 이념이 아주 힘이 있고 질량이 좋으면 최고의 인재들이 일로 모여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들면 이 기업은 이렇게 세우는 건 저절로 일어나는 거지, 이념이 없으면 기업이 아니에요. 장사치지. 이렇게 이는 원리들을 찾아서 이 기업인들이 어렵지 않게끔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게 기업 복지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에 모인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기업의 복지고, 이게 교육이거든요. 교육이 없으면 다 어려워진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전부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복지를 하다가 보니까 병원에 왜 갔느냐? 이 병원에 공부하러 간 거예요. 근데 공부하러 안 가고 직장이라고 갔기 때문에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공부하러 가면 갈 데가 많은데 직장이라고 가면 당신이 갈 데가 없어요. 왜? 당신은 그런 거를 배우고 공부를 해서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니까 현장에 교육받으러 갔는데 내가 무언가를 배울 게 있는가 찾아서 가야 되는 데인데 배우러 간 게 아니고 직장이라고 들어갔으니까 조금씩은 튕기 나오죠. 그러면 나는 누구냐? 복지 사업을 해야 될 사람이 복지 수급자가 돼가 있는 거지, 지금. 이런 거. 이제 복지라는 이 원리를 새로이 만져야 된다. 이런 거 연구원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느냐. 이런 거. 그래서 이 사회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이유는 복지 사회를 만들려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근본은 이 사회를 복지 사회를 만들려고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복지라는 개념을 잘못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를 지식인들은 바꾸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거죠. 그래서 없는 사람들 돈 나눠주는 게 복지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죠. 지금 없는 사람을 지금 복지를 한다는 건 복지가 아니고 없는 사람, 실패한 사람 관리한다. 관리조예요. 이건 관리. 이게 복지를 공부를 한 사람들이 밑에서 헤매면서 없는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지금 노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새로운 연구를 하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연구는 안 하고, 이게 왜 안 하냐? 근본을 몰라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복지에 대한 교육을 먼저 받아야 이제 세상이 보이는 게 다르고 이 복지 사업이라는 게 뭔 줄을 알게 돼요. 복지 사업만큼 큰 사업이 없습니다. 사업 중에 두 개가 있는데 사업이라는 건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겁니다. 사업은, 기업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질량을 키우는 게 기업이고, 사업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건데 사업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육 사업, 복지 사업.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건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육이 곧 복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을 갖추고 나면 똑똑해질 수는 있는데 교육을 받고 나면 바르게 사라져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생기지 않는다. 그게 복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같이 연구하면서 이제 성장을 해야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세요? 추가 질문. 예.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 논문에 지금 있는데요. 음. 논문 주제를 다문화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에 다문화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서 인구는 늘었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다문화 아이들이 통계적으로 자료가 고등학교 졸업한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곳곳에 이 다문화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현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다문화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20대 청년들이 분명히 곳곳에 많은데 고등학교 졸업까지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 졸업장에는 그 친구들의 명단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없어지면서 하지만 어딘가 분명히 일은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논문 주제를 잡았는데요. 조금 전에 사회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앞으로의 이 다문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방향을 가야 할지 또 제가 그 주제를 잡고 논문을 써도 되는지 추가적인 말씀. 예.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문화로 지금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라는데 우리는 다문화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름을 그렇게 쓰니까 다문화조가 하나 생긴 거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이 많은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오는 사람 다문화라고 하지만 이거는 못 사는 나라에서 최고 못 사는 사람들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건 다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류에서 못 사는 사람들을 지금 일로 끌어들여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근본을 몰라요. 이런 걸 일시키는 줄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그 나라를 보낸다든지 앞으로 세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려면 교육이 있어야 되죠. 다문화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거 말로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이 대한민국의 엄청난 질량이 지금 분포돼 갖고 있는 데서 뒤떨어지고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건 분명하다라는 거 이런 걸 초점을 잡아가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 사람들 교육을 못 받으면 절대로 천대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없다. 그런데 이 교육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 탁 이래갖고 하나 탁 내면 이거는 표절 없는 논문이 됩니다. 이제 논문을 쓰더라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쓰면은 표절이 없는 논문인데, 근데 이때까지 이 사회는 이 사람들이 어렵다고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느냐인데 교육으로 이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 사회가 연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연구거리를 나는 이렇게 잡아간다. 딱 이렇게 되면은 이 논문은 세계 어디서 안 나온 논문이 나오는 거죠. 이게 진짜 논문이에요? 그 가닥을 한번 잡고.